자, 여기서는 수평선이 이 사진에서 어디쯤 있나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진의 전체 높이를 잡을 때 중간에 있나요? 중간보다 위에 있나요? 중간보다 아래에 있나요? 중간보다 위에 있죠. 그럼 이 사진에서 중간을 잡아가지고 중간보다 위쪽에 수평선을 만드는 거예요. 스케치북에서 중간보다 약간 위쪽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골목 끝에 넓이를 잡고 수평선보다 약간 위쪽까지 집이 올라갔죠. 수평선이 여기니까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갔고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갔고 이거 잡을 수 있겠죠. 수평선을 잡았으니까 위로 한 1cm 올라갔고 아래로 한 2cm 내려갔고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런 거 할 때 수평선에서 위로 한 1cm 아래로 한 2cm 이 정도로 벽의 높이를 잡아줘요. 여기가 눈높이인데 눈높이보다 위쪽이라도 정면으로 보이는 선들은 수평으로 잡아주시고 간판도 옆에서 보니까는 측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씩 그려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뭐 동그란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옳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만 아시고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붕의 끝 물바지죠. 여기 얘가 수평선보다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림을 얼추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수평선보다 아래쪽에 이 물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얘는 지붕이니까 좀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지붕이니까 좀 튀어나왔으니까 이 튀어나온 부분은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벽과 이런 지붕의 틈이 있던지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아래쪽은 두껍게 위에는 한 번만 깔끔하게 그어주고 아래는 두껍게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런 선들이 선명해 가지고 선을 쭉 그으면 되지만은 아랫부분은 막 자갈, 돌멩이, 모래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을 쭉 긋지 마시고 자갈이나 돌멩이 같은 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기울기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바닥은 항상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바닥은 이렇게 돌 같은 걸로 해주고, 자, 이 문을 그릴 때는 직사각형으로 먼저 그려주시고, 이 사각형을 그릴 때는 수평 수직으로 그려주세요. 허름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줘요. 평, 수직 이것만 정확히 해주면 되겠네요. 꾸미는 것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미리 전봇대를 하나 이쯤에서 쭉 크게 해줄게요. 전봇대는 두꺼운 선으로 해줘도 돼요. 임시로 이렇게 그어본 다음에 거기까지만 전봇대가 내려오게 이렇게 해서 조금 두꺼운 선으로 두껍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뭐 계량기 같은 거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입체적으로 그려주세요. 강약을 사용하고 명암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 까만 이 안전띠를 또 이런데 보면은 전봇대 아랫부분은 스티커나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 전봇대를 하나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전봇대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두께감 있고 무게감 있게 얘를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봇대지만은 선을 그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질감도 나타내주고
선이 좀 많이 들어가죠. 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요. 여기는 거의 수평선에 가까우니까 얘도 역시 수평으로 쭉 그려주고, 여기는 앞에 있는 전봇대고 건물은 뒤에 있는 거라서 이 공간이 있거든요. 전봇대와 집 사이에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마잖아요. 처마니까 처마 밑을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해줘요. 조금 낡은 집이라서요. 막 이렇게 전기줄도 이렇게 좀 내려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해주면 재미있겠죠. 지붕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또 하나가 또 있네. 얘는 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이 수평선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 지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지붕이 이런 식으로 지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마루 끝이 여기에서 이렇게 멎어 있고요. 여기 기울기가 있고 저기 뒤에 기울기가 있는데 이 기울기는 약간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집을 만들어줘요. 여기도 뭐 쓰레기도 올려져 있고 좀 복잡한데, 여기 지붕은 빛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붕은 여기처럼 기와가 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지 말고 여기는 그냥 둘게요. 나중에 채색만 해줄게요. 이쪽은 여기 앞에 집을 그리는데, 여기는 이 집보다 훨씬 위에 있죠. 여기 기울기가 있나요? 기울기가 보이나요? 네. 이 기울기를 그려주셔야 돼요. 집보다 훨씬 이쪽에 있어가지고 기울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대충 비슷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가장자리를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가장자리는 늘 좀 생략하면서 단순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가장자리에 있는 그림들은 여기도 이 기울기가 있어요. 저기 바다 수평선으로 향하는, 소실점으로 향하는 기울기. 이렇게 해주고, 이런 데가 또뭐 박스 같은 거 견화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가 전봇대고 여기 맨 앞에 집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 집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하고 비슷하게 해주고 이쪽도 쭉 연결해 가지고 계속 비슷하게 매겨지고, 그 다음에 기와도 여기처럼 해줘요. 여기는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넓다면은 하기 힘들 텐데 조금밖에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는 선으로 두 줄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기와를 하나 이렇게 해주고 위쪽으로 쭉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기와 모양이 됩니다. 자, 전봇대에 가려서 이 집의 꺾어지는 끝은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마음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선을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두껍게. 그러면은 이 지붕이 튀어나와 보여요. 바닥도 이런 돌밭이라서 점도 찍어주고 조금 큰 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 여기서도 좀 이렇게 세워. 이게 뭐예요? 이게 안테나예요?
발렛줄이. 그 다음에 저기 뒤쪽으로도 옥탑이 하나 있네. 이렇게 옥탑이 있는데 이 지붕보다 높게 하면 안 돼요. 좀 낮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벽 그려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목 넓이 이것을 남겨두고 맨 처음 그릴 때 수평선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는 높이가. 그리고 여기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세 개 집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울기가 생기죠. 이런 기울기가. 수평선 높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골목의 넓이를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렇게 조금만 그어줘요. 이렇게 짧으면은 추가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를 길게 그려버리면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길이 여기까지, 여기도 길을 쭉 선으로 긋지 말고요. 이렇게 띄어서 해주시고, 이쪽에 바닥선 해주고요. 여기는 여기 각도가 틀려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주세요. 높이 됐으니까 약간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해줄게. 자, 이런 부분은 지붕의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둡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둡게 할 거라서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지붕이고 여기가 벽이에요. 벽. 여기는 이제 꺾어지는 벽이고, 이거는 벽이고, 여기는 이쪽 대문의 이쪽 방향이고, 그래서 이 공간에 이런 뭐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좀 세워져 있어요. 뭐 이게 나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간에 있고, 여기도 벽 막 이러니까 되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런 헷갈림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벽돌 같은 거 있죠. 이것을 주면서 우리가 구분을 해줘요. 벽과 벽을 구분해줘요. 여기도 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실점을 알았으니까 이 기울기하고 아래 기울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쭉 그으면은 여기에 소실점 생겨요. 그럼 얘도 쭉 그으면은 같이 여기 만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벽 라인을 이렇게 그어줘요. 딱 만나죠. 그리고 여기 벽돌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것은 원래는 안 하는데 여기 벽들이 많이 있으니까 벽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앞에 벽과 뒤에 벽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벽돌로, 빨간 벽돌로 된 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여기가 들어가는 이제 대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대문 앞부분, 여기도 기둥, 대문의 기둥, 여기는 대문의 안쪽, 이런 경계 라인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원래는 채색으로만 해줘도 돼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강약이 있고 펜선에 밝고 어둠이 있고 또 소소 밀밀 그래가지고 펜선이 많이 들어간 데는 이렇게 새까맣게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그냥 비워주는 부분은 확실히 비워주고, 그런 것 때문에 채색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펜선의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또 여기하고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벽돌을 해주는데 여기도 맨 위에선 이 각도에 맞춰서 아래선으로 맞춰서 해주면은 소실점에 맞게 벽돌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벽돌보다 얘가 더 크면은 안 돼요. 멀리 있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만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은 그림이 뭐 틀어지고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이 돌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지 말고 땅에 좀 박혀 있는 듯이 앞에 있는 돌에 가려가지고 이 돌의 밑에 부분은 안 보여요. 이런 느낌을 해주세요. 위만 그린다는 느낌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게 그냥 돌을 그리는 건데 이게 점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점의 분포 그런 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그게 뿌렸을 때 이 쌀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져요. 이게 몇 개씩 뭉쳐 있는 데도 있고 하나씩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뭐 다른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뿌렸다는 느낌으로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하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뭐 굵은 거 하나도 있고 뭉쳐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점을 찍어줘요. 자, 여기가 골목 길이어요. 여기가 골목길 끝이어요. 골목 끝 밖으로 이렇게 큰 길이 있겠죠. 이렇게 큰 길. 물 들어오지 말고 방파제가 있어요. 그 뒤로 바다고 이제 배도 있는데 일단 여기만 이렇게 해줄게. 여기 좀 안전막으로 해가지고 얘도 물감으로 할 수가 있는데 펜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보세요. 뭐 새까맣게 해도 되고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해도 되고 블랙인데 좀 색이 빛발해가지고 희끗희끗 보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펜선으로 이렇게 여기 길도 이렇게 좀 작은 점으로 몇 개 찍어주고 수평선은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배를 작게 하나 그려볼까요? 배. 그리고 이제 여기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잘게 해서 이파리를 만들어. 대체적으로 이런 나무 하면은 굵은 이런 터치를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이파리를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 할 때 처음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손이 아파요. 손이 이게 손가락 이제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손이 아프지 않도록 단련을 시켜야 돼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펜을 가볍게 쥐고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수세미 선으로 나무 그리기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자,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명암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나무 그릴 때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와서. 아, 그러면 7월 달에 안 하고 그 전에 했나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명암을 이렇게 넣어줘요. 어두운 부분에는 이렇게 넣어줘요. 가는 선으로 하는데 이 선을 그을 때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촘촘하게 보이나요? 이게? 여기 선을 그을 때 봐봐요. 이게 명암을 넣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안 돼. 나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간격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수세미 선 해놓은데도 선을 좀 그어서 여기가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수세미 선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도 수세미 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다 채색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색할 때 좀 나무 그리기 어렵죠. 나무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다 어떤 색을 칠하든지 한 가지 색으로만 채색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명암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펜 작업을 펜터치를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펜 드로잉 같은 거. 처음에는 이 펜으로만 이렇게 명암 넣고 이렇게 다 해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완성이 되면은 점점 이 펜선을 생략하면서 채색으로 이런 명암을 넣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벽돌을 좀 표현해 줄게요. 여기는 작은 빨간 벽돌이고요. 여기는 벽돌이 블록구 큰 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죠. 크게. 너무 두꺼운 선을 하지 않습니다. 보일랑말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위에 선, 아래 선, 위에 선, 아래 선, 위에 선이 쭉 가가지고 수평선에서 만나요. 그것을 소실점, 여기다 쭉 가가지고 수평선을 만나요. 소실점에서 이런 선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빛을 받는 부분이라서 이런 선을 두껍게 하거나 진하게 하면 안 돼요. 이 벽돌에 이것도 나눠주는데 얘도 진하게 하지 말고 이 선이 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쪽은 벽돌이 온전하게 사각형으로 다 보여요. 직사각형으로. 근데 여기는 비스듬히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짧게 해줘요. 여기하고 똑같이 이 크기를 해주면 안 돼요. 짧게.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봇대 같은 거. 전봇대. 나무 뒤로 전봇대가 있네요. 나무 뒤로. 뭐 전기줄 같은 것도 이런 선 할 때 쭉쭉 자신 있게 몇 개만 그어주고 많이 그리지 말고 이쪽으로도 선이 하나 쭉 연결해주고 분위기상 이렇게 해주고 이 위에서도 선이 하나 내려온 것처럼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네.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났네요. 자, 스케치를 여기까지 해줍니다.